OSEN는 박소영 기자, 봅슬레이 국가대표 강한이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 마음엄마 오은영 박사의 위로를 받았다. 15일 오후 방송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보육원 출신인 25살 봅슬레이 국가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그 단어가 있어야 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에게 2번 버림받는 나는 누구일까 싶다. 1998년 1월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20년간 보육원에서 컸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콘택트에서 엄마를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안 나오셨다. 2번 버림받은 거다.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일까 궁금하다. 어린 시절엔 몰랐다. 그런데 시합 가서 다른 가정을 보며 나랑 다르구나 싶더라. 나는 누구인가 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나 싶더라. 엄마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감정을 잘 모른다. 고 고백했다. 오은영은 뿌리 없이 뻗은 나무처럼 인생의 주체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사는 것 같다. 주변인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강한은 오은영의 말에 폭풍 공감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SNS로 엄마가 먼저 연락 줬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전화로 울기까지 했다. 그런데 불안하고 무섭다고 못 나온다더라. 엄마가 14살에 절 낳았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절 못 만난다고 했다. 먼 훗날 친구처럼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편지를 줬지만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번호도 바뀌었다. 고 밝혔다. 어머니를 최대한 이해했다. 원망보단 어린 나이에 절 낳기 힘들 텐데 낳아줘서 리스펙하고 감사하다. 안 낳아주셨으면 난 이 세상에 없을 테니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 말하는 강한에게 오은영은 원망이나 미움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만 표현하는 거다. 어머니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런다고 강한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다독거렸다. 이 말에 강한은 욕도 하고 싶다. 굳이 나를 안 낳아줘도 된다는 생각도 지금 했다. 이렇게 살 용기가 안 난다. 보육원 퇴소 후 자립하면서 어려움이 컸다. 흰 도화지의 가운데에 점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정신과도 직접 찾아가서 약을 먹게 됐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됐다. 훈련 갈 때 한 달치 약을 받는데 다 먹고 죽을까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 유서를 쓴 적도 있다. 며 늘 갖고 다니는 유서를 꺼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미리 유서를 써둔다. 이걸 읽고 있다면 난 아마 세상에 없겠죠.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잘 컸다고 하지만 난 너무 힘들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여러 증상이 한 번에 찾아오면서 버틸 수가 없다.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길, 여러분 인생에서 강한은 잊어주세요. 라고 적힌 유서를 보며 오은영, 정영돈, 이은지, 박나래를 충격에 빠졌다. 강한은 당장 내일 떠난다 해도 미련이 없다. 사는 게 힘들었고 사는 원동력도 모르겠다. 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를 본 오은영은 25년간의 외로움과 아픔, 어린 나이에 겪어내기 힘들었을 것 같다. 너라는 생명체가 소중했다. 널 낳았는데 난 15살이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것 같다. 그리고 닮은 얼굴을 보고 싶었을 듯하다. 본인이 자기 삶의 주체가 돼 인생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 주변인으로 살아갈 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다. 고 조언했다. 강한은 부모가 없다는 걸 사람들 앞에선 숨기고 싶었다. 계속 거짓말했다. 스스로도 불안해졌다. 들킬까봐 고3 때까지 보육원 출신이란 걸 숨겼다. 그게 최선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친구들 앞에서 읽게 됐다.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됐다. 숨겼던 걸 말했으니까 편안했는데 한편으로는 안 좋게 볼까봐 눈치를 봤다. 자존감이 떨어졌다. 친구들한테 나를 진영, 친동생처럼 대해달라 한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을 때 안심이 된다.
이 사람은 배신 안 하겠구나 싶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내 인생에서 중요해졌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오은영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결정하라. 상대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나라는 방 안에서 소화를 해야 내 것이 된다. 방으로 들어오는 자극은 못 막는다. 그래도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강한은 차원이 없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자존감, 자긍심, 감정 조절 능력 등 스스로 습득한 심리적 자원과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넓혀나가자 내가 강한의 외적 자원이 되드리겠다. 결혼하게 되면 상견례 자리에, 결혼식엔 어머니 자리에 앉겠다. 마음의 엄마가 되드리겠다. 누군가와 의논이 필요할 땐 나한테 연락하라. 고 말에 강한을 감동하게 만들었다. COMETO68골뱅이 옷은 다CO.KR 사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OSEN는 박근희 기자, 서울 체크인 이효리가 캠핑클럽 이후 멤버들과 사이가 좋아졌다고 고백했다. 15일 공개된 TVING, 서울 체크인에는 1박 2일로 스키장 여행을 떠난 이효리, 은지원, 신지, 김종민, 딘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은지원을 만난 이효리는 오빠 이게 얼마만이야? 라며 반가워했다. 그대로다. 라며 감탄하는 이효리의 은지원은 제주도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외모가 똑같다는 이효리의 칭찬에 은지원은 너도 똑같지? 라고 말했고 이효리는 늙었지 뭘? 이라고 받아쳤다. 이효리는 친구들을 좀 불렀어. 옛날 사람들로다가 세팅을 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혼에 대해 묻자 은지원은 33세 해서 35이니 10년 됐다. 라고 답했다. 은지원은 현재 여자친구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답하기도 이효리는 누구랑 제일 많이 만나? 라고 물었고 은지원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지 뭐 똑같아? 라고 답했다. 은지원은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 솔직히 라고 덧붙였다. 이효리는 우리 캠핑클럽 한 거 봤어. 이제 다 모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 옛날에는 불편하게 괜히 막 짜증 나는 것도 있었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도 이해가 되고 라고 말했다. 은지원은 지금 다 연락해? 라고 질문을 했고 이효리는 연락해 캠핑클럽하고 되게 좋아졌다. 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은지원의 회사가 YG라는 것을 듣고 이효리는 블랙핑크랑 같은 회사야. 잘 나가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효리는 오빠는 무식해서 예능에 잘 나온다. 나도 무식하지만 오빠도 무식하다 라고 말하기도 이효리는 SBS 딸기 샌드위치 먹고 싶다. 그게 인기 많아져서 편의점에도 나왔잖아. 그거 진짜 맛있었다. 라고 과거를 회상했고 은지원은 난 스팸. 아무리 봐도 덜 익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라고 덧붙였다. 은지원 너 요즘 술 먹어? 이효리는 술 많이 먹지 거의 혼자 먹어. 동네 친구들이랑 먹을 때도 있고 동네 시골에 근처 사는 친구들이라고 답하기도 이효리는 음악 프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외로워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은지원은 선배들이 옛날에 음악 방송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알겠다. 하면 민망하다. 라며 이효리의 말에 동감했다. SKYWULDO14골뱅이 옷은 다시오. KR 사진 서울 체크인 방송하면 캡처.